실무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보시면, 자, 다음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번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제 중요한 게 얘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토지가액이 1,100만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과소입력됐어요. 그러니까 과소입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100만원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가액은 1,100만원이 과대입력되어 있다. 과대입력되어 있으니까 건물에서는 1,100만원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토지는 1,100만원이 과소입력되어 있으니까 1,100만원을 더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1,100을 더 넣어주시면 3,100만원이 되나요? 그쵸? 3,1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건물에서는 1,100만원을 다시 또 빼주셔야 되겠죠? 그쵸? 1,100만원을 빼주셔야 되니까 1억 3,900만원인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대차 차이가 없죠? 여기까지 한 문제 풀으신 거예요. 정답.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824번 운반비에 현금 적요 4번을 택배 운송비 지급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그냥 여기에서 코드번호 824번 치시면 돼요. 그러면 824번 운반비로 그냥 갑니다. 그쵸? 운반비로 그냥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금 적요에 4번, 그리고 택배 운송비 지급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다른 곳 클릭하셨다가 다시 클릭해보고 얘가 있는지 확인.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셔서 외상매출금하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외상매출금이라 그랬나요? 그쵸? 외상매출금의 보령전자 금액이 1,020만원이네요. 수정해 주시고, 대진전자는 1,2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평택전자는 3,680만원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여기 있는 빨강색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클릭하셔서 대덕전자 부품은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명성전자는 2,70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그러면 정답. 1번 문제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정 과목에 대한 적요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우리가 코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코드 번호 511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511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511 치시면 511번으로 그냥 가요. 자동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내 커서가 511번으로 가니까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그냥 찾아가신 다음에 현금 적요에 9번. 그러면 현금 적요에 9번. 하시고 생산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체적요 3번. 우리가 대체적요 3번에다가 우리는 직원 휴가비 보통예금 인출 넣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항상 다음 칸을 한번 선택하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9번하고 3번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동 저장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다 말고 그냥 빠져나오게 되면 간혹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문제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전체 내용을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거래처 등록. 그래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거래처 등록에 코드 번호는 450번이 되겠고요. 450번.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대박. 그리고 동시로 입력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40381-51065.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은 박대박. 그 다음에 업태는 제조. 종목은 원단. 주소는 그냥 타자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달서원길 띄고 16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그쵸? 네, 거래처 등록은 뭐 그냥 공짜인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을 해라.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로 수정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죠. 그쵸?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야죠.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야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그럼 당기순이익을 넣고 나면 우리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돼요. 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가서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게 문제 풀어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손익계산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광고선전비의 금액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손익계산서에 광고선전비의 금액이 380이 아니라 530입니다. 얘를 엔터키를 침과 동시에 이제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8,652만원으로 바뀌었죠. 얘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전기분 원가 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그냥 불러오기 누르셔도 돼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8,652만원을 불러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1억 6,340만원으로 변경이 돼요. 1억 6,340만원. 얘를 화면 살짝 옆으로 옮겨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2월 이익 잉여금에다가 그대로 1억 6,340만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침과 동시에 이제 여기 있는 대차차익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차익이 없어지셨으면 정답.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무조건 문제가 순서대로 넘어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다음에 무조건 잉여금 처분계산서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순서대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견본비 계정과목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견본비 계정과목을 계정과목에 현금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쵸? 현금 적요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코드 번호가 84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그냥 코드에서 그냥 842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842 계정 과목이 이렇게 견본비라고 하는 곳으로 자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견본비의 현금 적요 2번. 그러면 우리가 현금 적요에 2번 하고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음 칸 클릭하셨다가 항상 다시 견본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초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러면 기초 채권 채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돼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죠. 그쵸?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셔서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 받으러음,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의 첫 번째 우리 외상 매출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 클릭해 주시고 홍금 정기 3천만 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외상 매입금, 그러면 삼신산업 3천만 원이고 하나무역이 2,600만 원이네요. 그쵸? 그러면 대차 차익이 또 없어졌고, 그 다음 마지막은 받으러음 F2 눌러서 대호 그래서 2,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인데 재무제표에서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발견했대요. 오류를 발견했고 관련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시험 문제 나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점수도 4점으로 제일 높아요. 다른 건 3점인데 얘는 일단 우리가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먼저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기분 재무제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순서는 다 일단 전부 다 전기분이에요. 아시겠죠? 전기분에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제일 첫 번째는 전기분 원가명세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가 순서인데 전기분 원가명세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원재료비라는 걸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원재료비를 딱 치고 나면 박스가 열리죠. 그쵸? 창이 열려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기말 원재료는 여기서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기말은 무조건 어디에다 입력해야 된다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기말은 무조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말에 우리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얘에다가 입력을 하고 나면 다시 원가명세서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와요. 아시겠죠?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재료비 하나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있는 숫자들만 정확한 숫자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화면에 오른쪽에 두 개의 칸이 있어요. 오른쪽에 두 개의 칸이 있고 첫 번째는 기초 제공품이고요. 기초 제공품은 오른쪽 화면에다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화면에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기말 제공품이에요. 기말 제공품. 그럼 기말 제공품은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말은 무조건 어디에다가? 재무상태표에다가 제공품이라고 입력을 해야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제조원가가 나오게 되고,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가요. 이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가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를 작성해야 되죠? 제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또 칸이 하나가 열리게 돼요. 열리게 되고, 여기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대로, 여기 있는 금액이 그대로 여기에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오는데, 기말 제품은 입력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기말 제품이 만약에 틀린 금액이 나왔으면 무조건 얘는 재무상태표 가서 수정해 주시고, 얘에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정 과목 금액 모두 다 확인해서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손익계산서니까 우리는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마지막에. 그쵸?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다시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게 돼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화면에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당기순이익. 그리고 여기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건 위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그럼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당기순이익, 여기 있는 금액이 여기로 들어갔고, 미처분 이익여금 금액이 있으면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화면 꼭대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그대로 재무상태로 이동을 해서 재무상태표에 뭐라고 기록해야 되죠? 2월 이익 잉여금이다 라고 적어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계정 과목들의 금액은 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이게 순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순서는 원손이제, 그래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가 항상 이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문제 3번을 보시면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발견했고, 자, 전력비. 그럼 전력비 계정 과목은 어디에 있죠? 얘는 원가명세서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수도강열비. 얘는 어디에 있죠?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원가명세서에 가서 전력비를 420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그러면 원가명세서에서 뭔가를 수정을 했다란 얘기는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뀐다란 얘기죠. 그쵸?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니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도 수정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이제 110만 원을 수정을 해주시고 나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넘어가면 되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다시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을 이제 하나씩 띄워서 우리가, 자, 전기분, 처음에 원가명세서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 에 가셔서, 자, 원가명세서에 전력비 금액을 찾아서 전력비가 200이 아니라 420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얘를 수정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420만 원을 넣어주시게 되면 9,65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얘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좀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전기분,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들어가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서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여기에 있는 매출 원가에 반영해 주셔야지 돼. 그래서 매출 원가 금액을 클릭하시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죠. 그렇죠?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여기에 있는 금액. 그래서 9,650만 원으로 수정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제품의 매출 원가가 어찌됐든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수도광열비 계정과목 금액을 110만 원으로 수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도광열비의 금액을 11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8,790만 원이 나오겠죠. 그쵸? 네, 당기순이익이 8,79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얘를 또 옆으로 갖다 놓고, 자, 이제 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시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다른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쵸? 그래서 당기순이익 금액을 8,79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나면, 마지막 여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바뀐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그러면 옆으로 조금 갖다 놓고 이제 다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우리는 여기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2월 이익 잉여금, 2월 이익 잉여금을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그래서 1억 3,450만 원입니다 라고 써주게 되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빨간색 대차 차익. 여기까지 가시면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라 했으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에 거래처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의 코드 번호는 3000번이고요. 주식회사 나우전자, 이름은 김나우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의 제일 밑에 우리 3000번에 주식회사 나우전자, 그리고 메인 매출은 동시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은 동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시 확인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냥 순서대로 108-81-13579, 대표자 성명은 김나우,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 그리고 서초동. 뭐 이거 같은 라인에다가 쓰셔도 되고 이렇게 따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대체 적요를 입력을 하라고 주어진 거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자,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찾아야 되니까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퇴직연금 이렇게 치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컨트롤 F예요. 그래서 윈도우의 기본 기능이라 컨트롤 F를 누르면 이렇게 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고, 퇴직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퇴직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전 찾기, 이전 찾기, 이전 찾기로 올라가서 우리 투자자산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대체적요 1번, 제조 관련 임직원, 퇴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대체적요 1번
네, 가셔서 제조 관련 임직원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 부담금 납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컨트롤 F 눌러서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계정 과목의 분류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투자자산을 클릭해 주시면 투자자산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찾아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하였다. 그러면 장기차입금을 지우고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은 2천만 원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 F5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 넣어주시고 2천만 원 나오죠. 그리고 F2 눌러서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쵸? 네. 재무상태표는 건드리실 게 없으세요. 왜냐면 2천만 원을 지우고 2천만 원을 넣어줬기 때문에 다른 내역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고 다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고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확인하셔야지 되는 건 유형이에요. 유형. 그래서 유형이 동시로 나올 수도 있고 매입, 매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유형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자 코드 번호는 1230, 그래서 1230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 이름은 태형상사, 그 다음에 동시로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36-25785,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김상수,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사무기기, 주소는 옆에다 그냥 타자 치시면 됩니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가길 기고 1, 그리고 신대방동,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그냥 한 줄로 다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한 줄로 다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그쵸? 정기말 채권 채무를 물어봤으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셔서 받으러 엄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고 첫 번째 받으러움 클릭해 주시면 받으러움에 원수 1500, 그리고 캐스터는 200. 결론적으로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단기 차입금 클릭하시고 차입금의 빛날 통신 1300, 그 다음에 캠프사는 1200, 그리고 F2 누르셔서 이태백 10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순서는 상관없으시니까 마찬가지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적절하게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험료, 제조 원가 100만 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의 1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플러스해서 더 넣어야죠.
그쵸? 추가로 플러스해서 더 넣어야 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가서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서부터 제조원가가 먼저 나온 거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원가 명세서에 가셔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보험료를 추가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521번 보험료 얼마를요? 100만 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수정을 하고 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지요?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 우리가 보험료를 100만 원을 추가로 입력을 하고 나니까 100만 원을 입력했더니 우리는 뭐가 바뀌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400만 원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죠. 그쵸?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얼마로? 9,4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한다? 빼야 한다. 그쵸? 그러면 2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 돼요. 앞에서 넣었다가 뒤에서 뺐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우리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신용카드 찾아 들어가시고 코드 번호는 99850 그 다음에 하나카드 그리고 우리는 매입이라 그랬으니까 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순서대로 5531-8440-0622-2804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라 그랬나요? 네, 그래서 3번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카드에 대한 거래처 등록을 해 주셨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를 작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문제를 풀어라 했어요. 그쵸? 맞죠? 그리고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여비교통비를 선택을 하라 그랬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현금 적요 6번, 대체 적요 3번을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 했기 때문에 화면에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판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매관리비 있나요? 여기 있는 판매관리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800번대 계정 과목이 쭉 나오게 되고 거기서 여비교통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비교통비를 찾아주시고 여비교통비에 현금 적요 6번을 다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현금 적요 6번에다가 우리 뭐라고 써요? 야근시 퇴근 택시비 지급 써주시면 되겠고 대체 적요 3번에다가 야근시 택시비 정산 인출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적요 2개 등록해 주시고 밑에 칸 클릭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있는지 확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산이었나요? 그쵸? 자, 전기분인데, 자, 우리가 얘를 조금 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항상 전기분에서 우리가 움직이셔야지 돼요. 오류가 발견됐는데,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명절 선물 세트 100만 원이, 그러니까
공장이 정답인데, 맞죠? 공장이 정답인데, 얘를 실수해서 본사 사무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니까 본사, 우리 공장 생산직은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네, 원가 명세서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해줘야죠. 맞죠? 그런데 사무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사무직 직원들에게 처리된 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다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처리해 주셔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선물 세트 드리니까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그쵸? 맞나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기분 원가명세서서부터 갈까요? 그냥? 얘가 순서니까 원가명세서에 가셔서 우리는 복리후생비에다가 100만 원을 더 추가해 주셔야겠죠. 추가해 주셔야지 되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으로 바꾸게 되면 복리후생비를 바꿨으니까 여기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것이다. 그쵸?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니까 얘를 옆에다 갖다 놓고 우리는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일단 제품 매출 원가에 먼저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여기에 있는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겠죠? 9,52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게 되면 매출원가가 바뀌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매출원가가 바뀌게 됩니다. 확인. 그럼 매출원가가 바뀌었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900만 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풀어주셨으면 정답입니다. 이 뒤로는 안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기초정보관리 문제서부터 빠르게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계정 과목에 저교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831번 수수료 비용. 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들어가셔서 831번 수수료 비용을 찾아가시면 되고. 네,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가면 커서가 여기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831번 치시면 831번 수수료 비용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바로 가게 되고 현금 적요 8번에 결제 대행 수수료 저는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은 입력 직접 하셔야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금 적요에 8번에 컨트롤 V 해서 결제 대행 수수료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른 칸 클릭했다 다시 한번 해서 있는지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여유자금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계좌를 개설했대요. 계좌를 개설을 했고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다가 우리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 주시고 금융기관에 가셔서 금융기관에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코드번호 98005번 수협은행 해주시고 정기적금이죠. 그쵸? 유형 정기적금. 그러니까 3번 정기적금. 계좌번호는 마이너스는 생략하셔도 돼요. 46 다시 98058 마이너스 쓰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개설은행 지점은 F2 눌러보시면 수협은행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설일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쓰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금 종류에다가 정기적금 만기일도 없으니까 안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은행 계좌번호하고 유형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개설은행 지점까지도 체크 안 해주셔도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거래은행 등록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6월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6월. 그래서 우리 거래처별 초기 6월 들어가셔서 첫 번째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으로 되어 있네요. 지급어음 선택해 주시고 네,
지급어음 천일상사 수정 후 금액 650 그리고 모닝상사 870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대차 차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들어가 보면 처음에 들어가 보면 뭐 대차 차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숫자로 고치시면 첫 번째 거 대명 거 450으로 수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한울 것도 같이 우리 790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차익이 없어졌죠? 네, 그럼 여기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죠? 맞나요? 네, 유형을 뭐로 하라고요? 동시로 처리하라 그랬네요. 그쵸?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코드 번호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데로 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5230번.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영 토이. 그 다음에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10886135574.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박완구. 네, 다 영문으로 입력이 됐네. 주식회사 대영 토이 그리고 박완구. 업태는 제조 완구 제조. 주소는 그냥 옆에 우측편에다가 타자 치시면 돼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왕림로 그리고 139. 이해가 되셨죠? 입력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고 자, 첫 번째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알뜰 소모품에 500, 튼튼 사무기기에 380인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대차 차익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받으러움 클릭해 주시고 클래식 상사 720, 강림 상사 200만 원이네요. 그쵸? 네, 200만 원 수정해 주시고 또 차액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이고요. 외상 매입금 F2 눌러서 회원 상사 4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반드시 여러분들 전기분으로 검색을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전기분 그냥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원재료의 금액을 7,56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원재료를 수정하고 나면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원가명세서에. 원가명세서에 원재료가 반영이 돼요. 그럼 원가명세서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손익계산서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손익계산서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쵸? 그럼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하고 나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다시 또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맞나요? 네, 얘네들은 같이 계속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라고 하는 친구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수정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은 어디에서 수정해요? 재무상태표에서. 아시겠죠?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원재료를 일단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을 하고 나면 원가명세서에 이제 이거를 다음 줄에다 써야겠다. 이렇게.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시게 되면 원가 명세서에 원재료비가 바뀌게 돼요. 원재료비가 바뀌게 되고 원재료비가 바뀌면 결론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어디로 들어가요?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제품 매출 원가로.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바뀌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또 당기순이익을 넣어 주셔야겠지요. 그쵸? 얘를 넣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뭐라고 입력해야 되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원손이제 이거 순서대로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원손이제 순서대로 넘어가시는 거고 일단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원재료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지금은 대차 차익이 없죠. 그쵸? 지금은 그냥 일단 여기 있는 원재료의 금액을 7,560만원으로 바꿀 거예요. 얘를 7,560만원으로 바꿔주게 되면 대차 차익이라는 게 200이 생겼죠. 그쵸? 대차 차익 200 생겼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원재료를 바꿨어요. 그쵸? 원재료를 바꾸고 나면 이제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갈 거예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냥 확인해 주시고 원재료비 금액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재료가 7,56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그냥 확인.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제 원재료 하나밖에 안 바꾼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로 가야지 돼요? 손익계산서로. 그래서 화면에 이쪽 우측 끝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갈 거예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와요. 그쵸?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 있는 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로 이동을 해야 하니까 503835 불 5억 383만 5천원 이해가 되셨나요? 얘를 엔터를 딱 치고 나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눌러 주시면 당기순이익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고 갈 거예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지금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 불러오기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 위에 있는 불러오기를 누르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여기로 들어와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 있는 숫자를 보고 이게 손익계산서니까 당기순이익 그대로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불러오기를 누르셔도 이 금액이 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바뀌었겠죠? 그쵸?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금액이 바뀌었고 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이제 어디로 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 자리에 2월 이익 잉여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171765 불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여기까지 오셔야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거래처 등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 거래처 등록에 첫 번째 거래처 코드는 00777 00777 해주시면 되겠고, 슬기로운 주식회사 해주시면 되겠고, 자, 동시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253811358, 그 다음 대표자 이름은 김슬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업태는 도매, 종목은 금속, 주소는 그냥 생략해도, 우편번호 생략해도 되니까 뒤에다가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중앙대로 663, 그리고 부전동 이렇게 입력해 주, 한 줄에다가 다 입력해 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유의하셔야지 될 거 한 가지는 유형이 동시인지 아닌지 이거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 그랬고요. 코드 번호가 134번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그냥 코드 번호 134 여기다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이 가지급금에 대한 뭐를 하라 그랬죠? 대체적요 8번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우리 대체적요의 8번 대체적요의 8번 해서 출장비 가지급금 정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와 관련된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지금은 전기분 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임금에다가는 플러스 해주셔야 되겠고, 급여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에 220만원을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급여에서는 220만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순서가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에서 끝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는데,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에 제품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가명세서에서는 일단 임금에 220만원을 플러스 해주셔야죠. 임금을 플러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까지 넘어오신 다음에 다시 급여에서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 요 문제 푸시는데 중요한 순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손이제 순서대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잘 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실수를 안 하시도록. 자, 전기분이라고 검색하셔야 되고요.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먼저 가셔서 원가명세서에 임금에 220만원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러면 220을 추가해 주면 4,72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4,72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되니까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어디에다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계산해놨던 이 금액이 그대로 가야 돼요. 4억 78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러면 바뀌게 되는데, 급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220만원을 빼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급여에서 220만원을 빼주시게 되면 8,430만원으로 급여를 8,43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단기순이익은 변화가 없게 돼요. 원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거래처 등록,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거래처 코드 번호가 500번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500번.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한국개발인가요? 한국개발. 그리고 유형은 동시로 하라 그랬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13424910004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자 김한국, 그 다음에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주소는 그냥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생략이니까 그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영로 192번 길 그리고 12. 그 다음에 뭐 가로 열고 삼평동. 뭐 같은 라인에다가 다 치셔도 상관없으시고 뭐 줄 바꿔서 치셔도 뭐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시라 했나요? 그쵸?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엔터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시면 862번이라고 했나요? 그쵸? 네, 그냥 여기서 코드 번호 그냥 862 치시면 862번으로 그냥 가실 거고, 자, 옆에 오른쪽에 행사 지원비, 경비라 그랬으니까 3번. 그 다음에 탭 눌러서 현금 적요 1번에 행사 지원비 현금 지급. 그리고 또 탭 누르셔서 대체 적요 1번에 행사 지원비 어음 발행.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어려운 거 아니고요. 문제는 이 3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모두 적절히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해당 연도, 그러니까 전년도에요. 23년도에 외상으로 매입한 부재료비 300만원 누락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는 차변에 부재료비 300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0을 누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누락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재료비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재료비는 일단 우리가 부재료비는 어디로 가냐면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에 일단 부재료비라는 게 수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게 되고,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 매출 원가가 바뀌게 돼요. 제품 매출 원가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또 단기 순이익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고, 단기 순이익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수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수정된 부분은 이제 다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부재료비 하나로 인해서 장부가 이렇게가 연결이 돼서 가야지 돼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하나가 생긴 거는,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얘는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에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순서인데,
우리는 처음 풀어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 계속 푸시다 보면 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원소니제 순서대로 계속 넘어가셔야지 돼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부재료비의 원가 명세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먼저 들어가셔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이 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를 넣을 거예요. 부재료비. 그래서 부재료비 그냥 매입액에다가 300만 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재라고 치시면 돼요. 부재라고 치시면 부재료비 3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재료비 300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어찌됐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게 돼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그래서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다 넣어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 창을 이쪽 옆으로 이쪽 벽에다가 갖다가 좀 붙일게요. 우리는 요 숫자만 보이면 돼요. 요 숫자만 얘를 넣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갈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오면 여기에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는데 이 금액이 틀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에 있는 9,025만원으로 9,025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9,025만원으로 여기 매출 원가의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9,025만원 수정해주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7,821만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또 어디로 가야지 되냐면 이 금액을 이제 보고 쓸 거니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당기순이익 7,821만원을 써주시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의 숫자가 또 바뀌게 돼요. 그러면 얘를 또 옆으로 또 살짝 갖다 놓고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2월 이익 잉여금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90940 불. 그랬더니 대차 차익이 300이 생겼죠. 그쵸? 대차 차익이 300이 생기게 되고 그럼 이 대차 차익은 왜 생겼냐? 우리 아까 외상 매입금에 이제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은 재무상태표의 외상 매입금에다가 플러스 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의 금액에다가 300만 원을 더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8,700이었으니까 9,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딱 없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일단 부재료비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를 넣어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부재료비를 넣었어요. 이렇게 매입액에 300만 원을 넣고 났더니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안에다 넣어주셔야 한다. 제품 매출 원가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했더니 여기에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를 창을 이렇게 빼서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해보면 여기 있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여기에 있던 아까 원가 명세서에 있는 금액이 들어와야 해요. 그러고 확인을 눌러주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돼요.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이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또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을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바뀌게 되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이제 잉여금 처분계산 재무상태표로 가서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옮겨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얘를 똑같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재무상태표에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 300만 원만큼을 플러스 해주시고 나면 대차차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